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교육센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온라인 교육 초급과정 마지막 6차시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효과와 전환의 개념을 이해하고 효과와 전환을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효과는 하나의 단일 클립 단위로 적용되는 효과였고요. 전환은 클립과 클립 사이에 어떻게 클립이 넘어갈 것인지를 정해주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다양한 단축키를 익히고 편집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을 완료해서 영상 내보내기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일단 편집 완료한 영상을 알맞게 설정해서 이제 직접 내보내보고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의 다양한 단축키인데요. 단축키 설정창을 어떻게 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이 기본적으로 처음 열었을 때 나타나는 창인데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단축키 설정창을 여시려면 왼쪽 위에서 편집 부분을 열어주시면 키보드 단축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축키 창도 단축키로 여시려면 Ctrl Alt K,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K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는 단축키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인지 어떤 패널인지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단축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오셨다면 여기 위에 사전 설정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불러오거나 새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단축키 지금 없는 항목에 여러분들이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단축키를 Ctrl Alt 이렇게 빈 거를 눌러주시면 해당 기능이 누른 단축키로 설정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단축키,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둔 시퀀스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실수로 좀 날릴 수도 있겠죠. 새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파일 하나에서 우측 클릭을 해주시고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만든 것과 동일하게 이 영상과 동일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로 시퀀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역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시퀀스 2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1은 지난 시간 걸쳐서 만들었던 영상 편집 결과물이고요. 시퀀스 2는 지금 단축키 연습하기 위해서 불러온 하나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단축키 커맨드 S가 있습니다. 커맨드 S를 누르면은 뭐가 뜨죠? 프로젝트 저장인데 왼쪽 위에 파일에서 저장 이 단축키입니다. Ctrl S.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키보드 위에 Ctrl S 쪽에 손을 올리시고 기억이 날 때마다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작업 내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툴들은 작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운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하고 다음 작업을 할 때 갑자기 멈추거나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Ctrl S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축키 한 프레임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0프레임에서 오른쪽으로 1프레임 가려면은 오른쪽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1프레임 이동을 하게 되죠. 역시 반대편 방향키를 눌러주면은 앞으로 1프레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프레임 이동할 때 방향키 좌우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똑같이 오른쪽 왼쪽을 누르면 5프레임 단위로 움직입니다. 5프레임 단위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프레임 시퀀스일 때 여러분들이 1초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오른쪽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면 1초 뒤로 가게 되겠죠. 또는 여기에 플러스 100이라고 누르면 해당 시간만큼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 프레임 영상을 뒤로 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프레임 옮기려면 마우스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타임라인이 확대되지 않으면 한 프레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한 프레임 뒤로 옮겨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이걸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뭐냐면은 Alt,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밀리는 거죠. 자, 주의하실 사항은 뒤에 영상이 하나 있는 경우에 이 영상을 덮어 씌워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 씌워지는 거를 주의하면서 한 프레임 이동 단축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Shift 누르고 이동하시면은 5프레임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Shift, Alt, 오른쪽, 왼쪽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를 위로 누르면은 트랙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트랙을 정확히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역시 이렇게 여러 개 뭔가 있는 경우에 하나 이렇게 잘못 옮기면은 이렇게 덮어 씌워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옵션, 윈도우에서 Alt 키 누르고 위에 화살표, 아래 화살표 방향키 눌러주시면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 단축키는 V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단축키 C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클립 여러 개를 한 번에 옮겨야 되는 경우에 지금처럼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 지금처럼 레이어가 많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 층 높이 쌓여 있을 때는 선택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A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A를 누르면은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마우스 도구로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인데 A를 누른 상태에서 트랙 선택을 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클립들이 선택이 됩니다. 위아래 모두 포함돼서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V 선택 도구로 바꾼 다음에 위치를 옮겨주시면 좀 편하게 옮길 수가 있겠죠. 뒤로 선택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겠죠. 앞으로 선택하는 도구는 Shift A입니다. Shift A를 누르면 화살표가 아까랑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클립들을 한 번에 선택하게 돼요. 트랙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를 누르고 위아래로 조정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했던 단축키,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자르는 Q, W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르는 단축키 Ctrl K 이 기준에서 분할하는 단축키였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 Ctrl Z, 방금 한 기능을 되돌리는 거 Ctrl Z이고요. 되돌린 거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요. 되돌리기라고 하는데 Ctrl Shift Z, 맥에서는 커맨드 Shift Z가 되겠죠. 그럼 방금 취소한 거를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Ctrl Z, Ctrl Shift Z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기억나시는 중간중간 Ctrl S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은 영상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영상이 불러왔는데 6번 영상을 이 중간 사이에 넣고 싶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덮어 씌워져 버리죠. 보통 어떻게 작업하시냐면은 드래그를 해서 뒤로 밀어서 6번 파일을 사이에 가져다 놓고 이거를 다시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영역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서 옮기게 되겠죠. 그런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드래그를 하시고 내가 옮기고 싶은 지점으로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뭔가 화살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상태로 넣으시면은 뒤로 밀리면서 추가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영상 시작 부분에 넣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누르고 시작 부분에 가져다 놓으면 가장 시작 부분의 영상을 배치할 수가 있겠죠. 굳이 영상을 선택해서 옮길 필요 없이 영상을 밀어내면서 추가할 수 있는 단축키가 드래그할 때 컨트롤 키입니다.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 두 번째 클립과 첫 번째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죠. 오디오는 일단 지금 신경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번거롭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은 두 번째 클립, 뒤에 있는 클립을 드래그 하실 건데 드래그 하시면서 첫 번째 클립 위치에 가져다 두고 컨트롤과 Alt를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약간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컨트롤 Alt 누른 상태로 놔주시면 두 개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lt 눌러서 두 개를 바꾸고 이것도 두 개를 바꾸고 레이어로 위치를 이동시킬 필요 없이 트랙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니까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에서 가끔 이렇게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왼쪽 위를 보고 싶은데 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이 손 모양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단축키로 H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선택 도구 단축키 V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단축키들,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많습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손에 익는 단축키들이 있어요. 손에 익히시면은 편집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필수적인 단축키, 아까 자르기, QW라거나 이런 위치를 바꾸는 단축키라거나 타임라인 확대 축소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보내기라는 것은 편집 완료한 영상을 최종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영상 출력이라고도 하고 렌더링이라고도 합니다. 편집 내역을 저장한 프로젝트 상태의 파일은 다른 컴퓨터에서 쉽게 잘 열리지가 않죠. 특히 프리미어가 없는 컴퓨터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내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읽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나의 영상 파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P4 같은 영상 파일도 묶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할 때 역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개는 우리가 시퀀스 설정 때 알아봤던 개념이고 하나 개념이 더 추가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상도. 기억나셔야 됩니다. 화면 또는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사각형 점, 뭐라 불렀죠? 픽셀. 그래서 가로 픽셀 개수 곱하기 세로 픽셀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FHD 환경, 가로 1920개 픽셀, 세로 1080개에서 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거고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 레이트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가 연속된 프레임을 표시하는 속도의 비율이었고 보통 1초에 몇 프레임이 진행되는지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단위로 측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기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최소 프레임 수가 24장 24fps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영상 내보내기 할 때 내가 몇 프레임 레이트로 내보내는지를 알고 있어야 영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한 가지 추가된 개념이 뭐냐면은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비트레이트란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거나 처리되는 비트의 수.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영상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의 용량이 크면 데이터도 그만큼 크고 많겠죠. 반대로 데이터가 작으면은 용량도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역시 초당 처리하는 비트 수, 비트 퍼 세컨드, bps 단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내보낼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용량을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도 화질이 너무 저하되지 않는 최적의 비트레이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유튜브 업로드를 기준으로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트레이트, 비트 전송률이 있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우리처럼 풀 HD 그리고 24, 30프레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몇이죠 수치가? 8Mbps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HD 해상도에서 24나 30프레임이면은 8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내보내기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가서 일단 완성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제작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셨고요. 미디어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기준으로 삼을 영상을 기준으로 드래그를 해서 시퀀스를 만들고 시퀀스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기획 구성한 순서대로 불러와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불러와서 영상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페이드아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끝내게 효과를 주었고요. 영상 대본에 작성했었던 여러분들의 자막을 타이틀, 말자막으로 구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효과를 적용을 했고요. 전환 효과를 중간중간 넣어서 영상을 조금 더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싱 단계가 필요한데 저희는 믹싱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막이 제가 이렇게 밀어내기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 밀어내기에 어울리는 효과를 좀 추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밀어내기를 할 때 4번 사운드 에펙스 폴더에 들어가면 있는데 보통 우시 사운드 약간 이런 소리들을 우시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들을 사용하거나 그냥 나타나거나 페이드아웃으로 나타나는 자막은 팝 사운드, 팝업 이런 소리들이죠. 이런 소리들을 그 자막이 나타날 때 넣어주시면 굉장히 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저는 우시 사운드를 추가를 해서 A3에다가 자막이 이동되는 구간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오디오 파일에서 실제로 효과음이 재생되는 부분은 파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형이 있는 부분을 이 효과 부분 시간대에 웬만하면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두 번째도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세 번째 부분도 역시 복사를 해주시고 참고로 복사해서 추가하는 단축키는 Alt,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됐었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여기 뒷부분에도 추가를 해주시고 실제로 오디오 믹싱은 각각의 소리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리고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저희는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음 정도를 추가해 주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 방송사 로고 같은 게 우상단에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로고 파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드린 파일에 이미지 폴더에 보시면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로고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파일을 위에 올릴 때는 이렇게 위쪽 레이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레이어에 추가를 하고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영상 끝까지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서 역시 비디오 전환에서 교차 지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효과를 먼저 주고요. 그다음 크기가 굉장히 크죠. 비율 조정을 통해서 알맞은 크기로 줄여주시고 자,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직접 조작 버튼 켜기 끄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대로 옮겨주시면 되고 크기는 좀 더 줄일게요. 그래서 이 정도 대략 알맞은 위치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를 좀 잡고 싶으실 때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보호 여백을 누르면은 가이드 삼을 수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 약간 위치를 대략 가늠하실 수가 있고 자막 역시도 아래쪽 이 선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약간 가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보호 여백이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청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보신 영상에 로고가 추가된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완성된 영상을 작업대역, 프로젝트 상태로는 다른 곳에서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부분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할 수도 있지만 짜투리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영역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짜투리 부분, 빈 부분도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내보낼 영역을 타임라인상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영상 시작 부분 0프레임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죠. 그럴 때 키보드에서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0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부분으로 오셔서 프로그램 패널에서 시작 표시, 단축키로는 I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쭉 영역이 지정이 되죠. 그리고 영상 끝부분으로 올 건데 끝부분으로 올 때는 엔드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 영상의 절단면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몇 번 이동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부분으로 와서 1프레임 앞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종료 표시 5를 눌러주시면은 이만큼 영상을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내보내기 방법. 여기 오른쪽 위에서 빠른 내보내기를 통해서 영상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 조금 정석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축키로 Ctrl M, 맥에서는 커맨드 M을 눌러주시거나 왼쪽 위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은 내보내기 모드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 영상을 출력할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저는 헷갈리지 않게 바탕화면에다가 지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영상 제목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날짜 그리고 취미 소개 영상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사전 설정과 포맷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맷은 H.264 이대로 지정하시면 MP4 형태의 영상으로 출력이 됩니다. 아래쪽에 비디오 부분의 화살표를 열어주셔서 내가 작업한 영상의 시퀀스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와 일치하는지 봐주시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풀어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은 거를 크게 조정하시면은 화질이 조금 저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튼 저는 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해주고요. 기타 부분을 눌러서 두 가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최대 심도로 렌더링, 최대 렌더링 품질 사용. 이 두 가지는 자동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다양한 해상도가 섞여 있는 그런 소스들을 최상의 품질로 렌더링 해주는 그런 체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비트 전송률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봤었던 그 비트 레이트, 비트 전송률 값입니다. 먼저 비트 전송률 인코딩 부분을 누르면은 CBR, VBR 두 가지가 있는데 CBR은 고정 비트레이트고요. VBR은 가변 비트레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의 한 프레임을 보시면은 어떤 화면은 복잡하고 어떤 화면은 단순하죠. 그런데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한 데이터를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게 CBR 방식입니다. VBR 방식이 조금 더 데이터를 잘 배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패스는 그 과정을 한 번 하겠다는 거, 투패스는 두 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VBR 투패스를 해주시고요. 목표 비트 전송률은 아까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밝히고 있는 풀 HD 30프레임일 때 8 정도 수치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만 유의미한 그런 화질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용량만 늘리기 때문에 한 8에서 10 정도 수치면 충분하실 거고요. 최대 비트 전송률은 최대로 슬라이더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 여러분들이 여기를 전체 소스로 하게 되면은 아까 자투리 부분도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시작 종료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작 표시, 종료 표시로 설정하셨던 이 구간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셨으면은 내보내기를 눌러서 출력해 주시면은 투패스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배분하면서 영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치에 지정하셨던 그 경로에 영상이 출력되게 되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영상이 잘 출력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영상이 제가 입력한 이름대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뭐 유튜브에 업로드 하신다거나 친구들에게 전송하시거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SB나 외장 하드, 외장 SSD에 담아서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메일. 메일의 한계는 영상은 보통 용량이 큰데 N사 메일 같은 경우는 뭐 2기가까지밖에 첨부가 안 된다거나 좀 큰 영상은 전송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클라우드 드라이브 나스.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어떤 그 저장 공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이고, 네 번째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K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하는데 이런 방식의 단점은 조금 원본보다 작게 다시 인코딩돼서 전송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샌드 애니웨어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에어드랍, 퀵쉐어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6, 7번 방식은 영상의 원본을 전송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의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서 그거에 링크를 보내는 식으로 영상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영상 데이터를 공유해서 다른 분들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는 다양한 단축키가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일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완료해야지 하나의 파일로 출력이 되고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H.264 포맷을 선택하고 시퀀스 설정에 알맞게 비트 전송률을 그저 설정하시는 거, 그렇게 설정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시고 원하는 방식대로 영상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차 시에 걸쳐서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봤는데요. 프로젝트 만들고 미디어 소스 불러오고 시퀀스 만들고 영상을 자르고 순서대로 붙이고 배경음악을 넣고 자막을 넣고 효과와 전환을 넣고 마지막 오디오 믹싱을 통해서 영상 내보내는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지금 과정만 잘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영상을 만드시는데 자신감이 붙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급 이상의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이 기초에 충실해야지 이 기초 위에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내용을 반복해서 숙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상 편집 기본기를 단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차 시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